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메일로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지금 보내주신 파일을 그대로 제가 연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렌더링을 하면 점들이 보이는데, 이 점들을 없애는 방법, 그리고 왜 생기는지 궁금해 하시고, 또 거기 어, 다른 한국 분이 하신 강좌를 하나 링크를 걸어 주셨는데, 네, 저도 이제 봤고요. 근데 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제가 그 강의에 대한 거는 따로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그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원인이나 해결하는 방법 같은 게,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세요. 뭐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설명드린 건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먼저 봅시다. 자,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인터랙티브로 좀 켜놓을게요. 자, 먼저 요게 왜 생기는지 정도, 그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다른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게요. 뭐 색깔은 다른 걸로 좀 줄게요. 확인하시기 편하도록 해서 이 매터리얼을 여기다 넣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죠? 그런데 요 매터리얼만 넣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런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 이 매터리얼에 리플렉션을 추가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뭐 말커맨 같은 거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추가하는 순간 바로 생겨버립니다. 그죠? 자, 그럼 얘가 리플렉션 때문에 생기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또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리플렉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얘는 스페큘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스페큘러. 자,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이 빛이라는 건, 지금 빛은 위쪽에 있습니다. 라이트. 이 빛이라는 거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그래픽에서 사용되는 빛이기 때문에 무한하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빛의 양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레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빛의 한 줄기를 레이라고 부릅니다. 레이. 그래서 요런 데 보면 요런 것들이 있죠. 뭐 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요런 레이라는 요런 단어들, 요런 것들이 빛의 한 줄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 빛 한 줄기가 여기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스페큘러라는 거는 빛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요 빛이 레이가 여기에 부닥쳤을 때 여기 생기는 요 동그란 거, 요거를 한 포인트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요거를 세워 보시면은 빛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레이를 몇 개를 이 라이트에서 쏘고 있는지. 자, 세워 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기본값이 40개예요. 40개.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라이트 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디테일 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샘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샘플이 레이입니다. 샘플 개수라는 게 이 라이트에서는 레이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최소값이 16인데 16이라고 떨어뜨리면 16개의 빗줄기를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세워보시면 16개입니다. 정확히. 다시 말해서 이런 점들이 보기 싫으면 얘를 굉장히 높여주시면 됩니다. 무한정, 뭐 예를 들어서 뭐 2,000개, 3,000개, 뭐 흔히 뭐 10,000개까지 늘려도 되겠죠. 그러면 더 촘촘해지니까 이런 점들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죠? 한번 1,000개까지 해볼게요, 제가. 예, 많아지면 많아져서 점점 더 면을 형성하게 되죠. 자, 그런데 얘가 많아지면, 샘플 수가 많아지면 렌더링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작업들을 하느냐. 자, 이 하나의 빗줄기가 닿을 때 이 하이라이트 되는, 지금 얘는 스페큘러라 그랬죠. 이 스페큘러를 뭉개줍니다. 블러 처리를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점으로 보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자, 자, 보세요. 제가 얘를 지울게요. 자, 새로운 매터리얼 하나 만들게요. 자, 새로운 매터리얼의 컬러도 좀 다른 걸로 또 하겠습니다. 좀 더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할게요. 자, 얘를 주면 왜 얘는 그 점들이 안 보이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얘도 점이 원래는 보여요. 지금 얘랑 똑같은 상태입니다. 얘네들하고. 단지 얘는 어떻게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 하이라이트를 블러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블러 처리를 안 하면, 자, 얘의 스페큘러에서 위드가 만약에 블러 처리 안 하면 얘도 점으로 보입니다. 요 부분 보시면 제가 요거 이렇게 높여 볼게요. 네, 스페큘러를 높여서,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점으로 보이는 거. 자, 더 높여 볼게요. 지금 잘 눈에 안 띄시니까. 자, 이거 보이시죠? 점들이. 자, 다시 말해서 어떤 게 됐던 하여튼 스페큘러를 사용하게 되면 이 스페큘러를 뭉개지 않는 이상, 블러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블러 처리를 하는 거예요. 블러 처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뿌옇게 면을 형성을 하겠죠. 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자, 얘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많이 높여놓은 거니까 다시 좀 낮출게요. 자, 그래서 이 블러 값이 기본적으로 얘는 50이 잡혀 있던 거예요. 50이. 기본 값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마치 점이 안 생기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지울게요. 보내주신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내주신 상태 그대로예요. 자, 처음 보내주신 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점이 보이니까 난 이게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들어가서, 자, 얘의 러프니스 값을 높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저 점이 뭉개지기 때문에 면으로 보입니다. 그죠? 없어졌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얘도 한 50 정도까지 가면, 물론 이제 꼭 50 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얘도 많이 뭉개지면 점으로 안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내주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자, 주변에 어떤 물체가 있다면, 그죠? 우리 이런 거 쓸 때 스카이 같은 거에다 어떤 이미지 넣어서 많이 쓰죠. 자, 그걸 한번 제가 해볼게요. 스카이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넣겠습니다. 자, 요거 라이트는 제가 안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요 HDRI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 HDRI 이미지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자, 그러면 얘의 요 스카이의 이미지를 얘가 반사를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거는 요 프레즈노를 쓰고 있어요. 만약에 요거 안 쓰고 있으면 이렇게 보이겠죠. 네, 완전히 거울처럼. 네, 그러면 스페큘러가 잘 표현이 안 돼서 제가 요건 한번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보내주신 상태 그대로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어쨌든 요게 이렇게 주변을 리플렉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뭐 베커맨이나 이런 거나 하나 추가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 보세요. 자, 보내주신 거는 지금 베커맨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걸 갖고 해볼게요. 요걸 갖고. 자, 러프니스 값을 조금만 주겠습니다. 한 1 정도만.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거, 여기 요 스페큘러, 이 리플렉션도 스페큘러는 갖고 있습니다. 스페큘러 강도 강하게 해놓을게요. 자, 스페큘러가 지금 전혀 먹질 않아요. 강하게 했는데도. 그 이유는 뭐냐? 이 러프니스 값이 0이면 스페큘러는 전혀 표현되질 않습니다. 자, 얘가 0 이상 가야 돼요. 최소값 1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러프니스 값이 난반사가 좀 강하게 일어날수록 이 점은 더 크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의 블러 값을 많이 줘서, 그러니까 이 러프니스를 많이 주면 블러 값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죠? 점점 이 점처럼 안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얘네들만 보세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제가 한 50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50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점은 안 보이죠, 전혀.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점을 블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스페큘러를 블러 처리하기 위해서 러프니스 값을 높이면 이 러프니스는 리플렉션에도 영향을 줍니다. 리플렉션에까지도 난반사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리플렉션까지도 이렇게 노이즈 같은 게 심하게 낀 것처럼 보이죠. 자, 나는 스페큘러만 블러 값을 주고 싶은데
그죠? 그게 안 됩니다. 이걸 써서는, 이렇게 써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론 뭐 이거를 꼭 쓰라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라이트 같은 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먼 데 있다면 사실 이 스페큘러 때문에 이런 생기는 점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작업에선. 그렇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애니메이션 시키다 보면. 그죠? 라이트 있는 곳을 지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걸 아예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리플렉션과 스페큘러를 완전히 별도로 쓰는 겁니다. 별도로. 지금처럼 이렇게 한 군데서 리플렉션과 스페큘러를 다 쓰면 스페큘러의 이 점을 없애기 위해서 블럭값, 러프니스 값을 넣어주면, 난반사를 넣어주면 리플렉션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냐?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새로운 메터리얼 만들면 리플렉션 쪽에 기본적으로 디폴트 스페큘러 하나 들어가 있죠. 예, 이거 지워버리시고 하셔도 돼요. 예. 자, 지우고 해볼게요. 컬러는 이번엔 푸른색 계열로 좀 가볼게요.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자, 리플렉션 쪽 넣어주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리플렉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스페큘러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매커메이라는 거 써서 반사를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얘도 프라이즈날은 좀 쓸게요. 주변에 좀 표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점선이 보이죠? 점들이. 야, 요게 스페큘러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스페큘러는 얘는 오직 리플렉션으로만 쓰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아예 러프니스 값을 안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값은 전혀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오직 리플렉션으로만 쓰겠다 이겁니다. 리플렉션.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가 만약에 얘를 리플렉션으로만 쓰겠다라고 한다면 얘를 안 쓰는 것도 방법이지만 리플렉션의 난반사 쓰기 위해서는 얘를 사용해야 되죠. 이렇게 러프니스 값을. 그죠? 이러다 보면 또 스페큘러가 표현돼요. 그래서 얘를 제가 이름은 그냥 R이라고만 할게요. 얘는 리플렉션으로만 쓸 거다. 만약에 그렇다면 얘는 스페큘러는 아예 안 쓰는 겁니다. 스페큘러는. 그리고 오직 리플렉션만 사용을 하고 리플렉션의 난반사를 얘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의 난반사 값을. 나는 리플렉션이 난반사 되는 게 싫다. 그러면 아주 적은 양을 쓰시면 되겠죠. 아주 반딱반딱거리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퀄리티 조금만 제가 높일게요. 난반사 값을 조금 사용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리플렉션만 통제하겠다 이겁니다. 얘는 스페큘러 안 쓰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GGX로 한번 스페큘러만 만들 겁니다. 얘로. 보세요. 이제 얘는 스페큘러를 만들 겁니다. S. 그러면 스페큘러로 만들 N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얘는 오직 스페큘러만 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그죠? 리플렉션 안 쓰는 거고요. 그죠? 스페큘러의 강도와 스페큘러의 러프니스만 내가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들로 안 보일 정도. 아까 봤듯이 한 40에서 50 정도 되면, 예, 웬만해서는 이 점으로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뭐 조금 더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한 50 정도까지 갈게요. 자, 이 정도면 거의 표현이 안 돼요. 혹시라도 나는 조금 더 양을 줄이고 싶다. 범위를. 그러면 얘를 줄이면 얘 갖고는 완전히 이렇게 뭉개지지 못하기 때문에 요때는 아까 봤듯이 라이트에서 샘플링 값을 조금 높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50 정도로 아예 조절을 하겠습니다. 스페큘러의 강도는 이제 여기서 조절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필요할 때 와서 또 조절할게요. 자, 그래서 얘는 리플렉션과 관계없이 오직 스페큘러만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 스페큘러가 지금 위쪽에 있고 얘가 노멀이기 때문에 아래 걸 덮어버리고 있죠. 두 개를 병행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애드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플렉션도 일어나고 스페큘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스페큘러의 강도가 더 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강도 높여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 컬러 제가 일부러 뭐 이런 색깔로 좀 해볼게요.
리플렉션 와서 컬러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에디티브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도 이렇게 표현하고 스페큘러도 조금 더 약하게 해볼까요? 너무 강하니까 지금은. 자, 이 정도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페큘러와 리플렉션을 따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는 리플렉션 쪽이 조금 더 난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리플렉션 쪽에만 가서 얼마든지 러프니스 값으로 난반사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렉션 쪽만, 스페큘러는 빼고요. 자, 껐다 켰다 해볼게요. 이 스페큘러. 자, 차이 느껴지시죠? 자, 제가 일부러 굉장히 강하게 준 겁니다. 스페큘러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러면 요런 상태에서, 요 메터리얼입니다. 요 메터리얼을 한번 다른 오브젝트에 한번 넣어 볼게요. 새로운 놈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사이즈 조금만 줄여서, 자, 요 놈은 좀 가려 버릴게요. 자, 그리고 요 놈입니다. 요 정도. 자, 여기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원 쪽에다가. 그럼 요런 식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확대시켜서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실제로 스페큘러 부분, 스페큘러를 껐다 켰다 해보겠습니다. 스페큘러 끄고, 그죠? 스페큘러 켜고. 그래서 혹시라도 스페큘러가 너무 범위가 넓다든지 그러면 좀 줄일 수 있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줄여도 그렇게 점들이 많이 표현되진 않죠. 그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굴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난반사 같은 게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원처럼 굴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어도 그렇게 많이 표현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얘가 만약에 원에다가 적용이 된다면 지금 같은 메터리얼을 쓰고 있죠. 얘도 한번 제가 켜볼게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얘는 이렇게 사이즈 조금만 좀 줄여서 얘도 옆에다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메터리얼을 쓰고 있지만,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점들이 좀 표현이 될 수가 있죠. 필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그란 물체, 그러니까 일정한 곡률을 갖는 것에서는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이런 굴곡이 심한 경우는 그게 이렇게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이렇게 이 블러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블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난반사 값을 줄여도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런 곳에는 이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문제는 되죠. 너무 줄이면. 그래서 적당히 줄이고 뭐 좀 강도도 좀 조절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점 같은 경우는 스페큘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스페큘러. 그래서 이 리플렉션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 라이트에 와서 얘를 뭐 키거나 끄거나 할 필요가 없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샘플링 값은 조금 조절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일정 곡률을 갖는 곳에 얘가 문제가 된다면 범위를 블럭 값을 좀 약하게 주는 대신 이 값을 좀 높여서 서로 완충되도록 할 수는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요런데 이렇게 뭐다 그러죠? 계단 현상, 안티 알리아싱 되는 거는 뭐 안티 알리아싱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요걸 잠깐 좀 캡처를 하나 떠 놓을게요. 자, 제가 요런 식으로 캡처를 하나 떠 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단 현상 나오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렌더링 엔진을 뭘 쓰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보내주신 분은 피지컬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피지컬 쓸 때 여러분들 안티 알리아싱은 그렇죠, 피지컬에서 통제합니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스탠다드 쓸 때만 여기서 통제를 하는 거고, 피지컬을 쓴다면 여기서 통제하는 게 아니고 피지컬에 이 샘플러 이쪽에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내주신 분은 오토매틱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제가 조금 조절을 좀 해볼게요. 한 10 정도까지만 높여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요런데 싹 없어졌죠. 비교되시죠? 이쪽과 비교해 보세요. 요런데 노이즈 같은 거. 자, 그래서 문의 주신 내용은 엄밀히 따지면 그런 점들은 물론 라이트하고 관련이 있지만 이 라이트의 원리라는 건 아까 봤듯이 기본적으로 레이라는 걸 쏩니다. 빗줄기. 현실에서 있는 그런 원리라고 좀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아무래도 그래픽 컴퓨터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한 빛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그걸 맡기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빗줄기를 쏴서 그 빛을 바운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그 빗줄기가 스페큘러에 맺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점으로 보여요. 그걸 이제 뭐 다른 용어는 많습니다. 부르는 용어는 뭐 커스틱이나 이런 데라면 뭐 그거를 포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점들의 그런 뭐 그 점들을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스페큘러에 맺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스페큘러를 뭉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뭉개준다는 의미는 말은 제가 뭉갠다, 블러 처리한다라고 했지만 표면에 난반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큘러가 이렇게 엣지가 선명하게 보이지 못하게 난반사 때문에 흐리게 보이도록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블러 처리나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드린 거고요. 그걸 해주는 게 러프니스 쪽입니다. 그래서 러프니스 이게 난반사가 있어야지만 스페큘러가 또 표현이 되고 얘가 완전히 없다면 0이라면 스페큘러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1 정도 하면은 완전히 점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니까 한번 잘 조절해서 그런 점으로 표현되는 문제가 없게끔 실제 작업하실 때는 좀 통제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원리 이유를 알아야 그죠? 이유를 알아야 자기가 수정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 그리고 이제 해결하는 방법 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